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해본 지가 이렇게 엄청 오래돼갖고 좀 내가 뭐 잘 이런 데 가면 잘 안 쫄리는 사람인데 조금 쫄리네. 저 오랜만에 오니까. 그래서 고기도 자기가 물든 물에 놀아야 되는데 내가 물을 떠난 지 오래돼서 제 말에 약간 실수가 있더라도 저 사람이 떠난 지가 오래돼서 그렇구나, 꼰대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또 그게 맞다고 박수 쳐주세요. 제가 정치를 좀 했습니다. 국회의원을 5선 했으니까 20년 됐죠. 또 이명박 정부의 장관도 하고 국민권익위원장도 하고 내각에도 있어봤습니다. 또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사독재 정권 동안에 30여년간 민주화운동하면서 감옥을 5번 갔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 때 3번, 전두환 대통령 1번, 노태우 대통령 1번. 그래서 10년을 내가 좀 공짜로 밥을 좀 먹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나오면 하도 잡으러 다녀서 한 7년을 수배를 받아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내 청춘은 다 그렇게 보냈다고 봐야죠. 여기 우리 같이 일하는 이신범 동지 와 있습니다. 96년에 국회의원을 한 김영삼 정부 때 신한국당에 영입이 되어서 국회를 시작해서 5선을 했으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제가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봤고 멀리서도 지켜봤고. 그래서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안목이 조금은 생겼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보고 오늘 이 행사에 오게 된 것은 3가지 안철수 대표의 인간됨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지도자적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점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저 정도면 내가 그동안에 많은 사람을 겪어봤지만은 저런 성품을 갖고 있으면 이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안철수 대표가 몇 번이나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비우는 그런 걸 봤습니다. 지난번 시장 선거에서 오선 후보와 단일화를 할 때 그때 우리는 옆에서 멀리서 저분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되든 안 되든 단일화를 할 때는 본인이 된다는 생각만 갖고 하면 단일화 안 됩니다. 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나 저분이 단일화를 할까 봤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오전 후보는 당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리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단일화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장 선거에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오정훈 시장이 되었고 국민님이 서울시장을 탈환했습니다. 그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가 사실 마음 졸았지 않습니까? 뭘 마음 졸았나? 우리 중에 누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다들 공감했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 이 문재인 정권은 끝내야 된다. 그것에 국민들 모두가 공감을 했는데 끝내려면 우리 쪽에서 나오는 사람이 후보를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서 여론 나오고 저쪽에서는 이재명 하나만 나오면 되기가 어렵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선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뜻 있는 사람들이 저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안철수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 여보도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안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켜봤습니다. 안철수 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가 지켜봤는데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단일화를 해서 이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지 않습니까? 저도 국회의원도 5번 하고 권력 자리에도 있어봤지만은 권력이 가까이 왔는데 자기를 던지기가 자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못했어요. 나는 나를 비웠거나 나를 던지지 못했는데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가 참 잘못한 점이 많구나, 반성할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지난 대선 국면 그 절박한 순간에 안철수 대표가 자기를 버리고 단일화를 하는 걸 보고 저 정도 사람이면 지도자로서 믿을만하다 하는 믿음을 저에게 줬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후보들이 여러 번 나왔다가 결국 4명이 합치게 되어서 연설도 하고 대비 토론도 하는 걸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은 약간 시간 있을 때 틈틈이 봤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전당대회는요 당이 화합과 통합으로서 당이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가 전당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과거를 털고 미래로 나가는 그 당의 축제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과거를 털고 미래로 가는 건 아니라 과거를 끄집어내갖고 과거를 소환해갖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 보고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갖고 저 되겠냐 이런 생각을 솔직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나는 1년만 하겠다, 내년 총선 승리하고 그만두겠다, 그 소리를 듣고 저것이 저분의 일관성이다. 시간 낙하하고 대선 낙하하고 그리고 정말로 당을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자기 할 일은 총선을 이기는 거다. 총선을 이기면 내 일은 끝났다. 그럼 난 그만두겠다. 이것이 지도자의 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에 이기고 그만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겼으니까 더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긴 사람을 왜 쫓아내냐? 대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본인도 기껏 선거 이겨놓으니까 왜 내보고 나가라 그러냐? 대개 이런 이야기합니다. 치고도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치고도 내가 임기가 1년 더 남았는데 왜 더 만회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나가냐 이렇게. 사람이 자리에 앉으면요 그 자리를 내놓는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뭐 딴 건 모르겠어요. 내가 이겼으니까 내놓겠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이 이긴 것을 이어받아서 더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고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서 이 정부를 성공하게 만들어 좀 좋겠다. 나는 총선에 이기는 것이 대표로 내 역할이다. 이겼으니까 나는 그만두겠다. 이거 공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이겼는데 왜 더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겼는데 더 하고 싶죠. 그런데 정말 큰 지도자는 이겼을 때 자리를 비우는 겁니다. 지금 당이 시끄러운 건 왜 시끄럽습니까? 뭐 선거에 조그만 공을 세웠다고 그 공 자랑 아니라고 힘 자랑 아니라고 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서울시장 단위로 하는 거 보고 대통령 선거 단위로 하는 거 보고 이번에 나는 선거에 이기고 그만두겠다. 1년만 하겠다 하는 이것을 보고 지도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지도자는 바로 저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으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제일 훌륭한 지도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자기가 지도자라고 설치고 뭐라 매사에 그냥 다 나서고 뭐 이렇게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지도자는 제일 지도자 중에 별로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냥 그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국민들이나 정부의 사람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알아서 하고 뭐 시켜서 하지 않아도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지도자가 제일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지도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서인이 나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는 지도자. 이 두 번째 좋은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냐? 무서운 지도자. 보기만 하면 무섭고, 말하는 거 무섭고, 그냥 이렇게, 그 사람 보면 그냥 두렵고, 무섭고, 남에게 두려움을 주는 지도자. 이게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네 번째, 제일 나쁜 지도자는 뭐냐? 돌아서서 욕하는 지도자. 앞에서는 얘기하지만, 돌아서는 뭘 있잖아요. 뭘 욕하는 거. 우리 술자리에 앉으면 욕하잖아요. 그 지도자 제일 나쁜 지도자입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유형의 지도자 중에 제일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안철수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하고 가까이 있어본 적도 없고 아주 밥도 한 그릇 같이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 별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또
제가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눈치 볼 나이도 아니고 누구인데 잘 보여야 될 나이도 아닌데 뭐 굳이 뭐 내가 뭐 밥 먹고 차 먹고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켜볼 때는 한 번도 안철수 대표가 뭐 자기 폼 잡고 설치고 뭐 이런 거는 별로 못 봤어요. 어디 가서. 그렇죠? 이 어려운 시대의 지도자는 저런 지도자가 돼야 야당과 협치도 하고, 야당과 협치 안 하면 정부 못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야당수가 적어도.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 당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들이 걱정도 좀 줄이려면 당대표를 제대로 뽑아야겠다. 아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당대